아카이브에 오랜 기간 올라와 있다가 뉴립스 2023에서 액셉이 된 라바 Large Language and Vision Assistant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아카이브 상에서의 제목은 Visual Instruction Tuning이고요. 하오시안 리우라는 사람이 1저자이고 여러 소속의 사람들이 함께 공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논문의 첫 페이지이고요. GitHub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있죠.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LLM이 인스트럭션에 대한 적절한 리스폰스를 생성해낼 수 있음이 밝혀졌었습니다. LLM이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인스트럭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쿼리문에 대해서 시스템이 적절한 리스폰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리즈닝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LLM이 일단 이렇게 무척 강력하니 이 능력을 10분 활용한다면 혹시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다루는 소위 말하는 멀티모달, 이미지 텍스트의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이 라바가 최초이거나 혹은 유일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여러 논문들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neral Purpose LLM, General Purpose Instruction Tuning이 된 NLP 에어리어에서의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똑같이 General Purpose인 Image Text Instruction Following Assistant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 연구가 이 본 연구가 크게 기여하게 될 거야 라는 바람 하에 연구를 진행했다 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논문의 Problem, Solution, Contribution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Problem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Question, 그러니까 이거 텍스트입니다. Question 혹은 그 퀘스천과 관련된 컨텍스트, 문맥이나 상황에 대한 텍스트까지 함께 주어져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유저의 퀘스천 혹은 쿼리에 대한 answer 혹은 response 텍스트를 생성하는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을 만들어내보자 라는 것입니다. 솔루션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인 라바이고요. 프리트레인드 LLM과 프리트레인드 비주얼 인코더를 함께 활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잠시 뒤에 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기존에 존재하던 이미지와 캡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리포메이션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두 꼭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셋을 리포메이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데이터셋을 리포메이션 하기 위한, 콘스트럭션 하기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제시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셋 자체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바라는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이것을 학습하기 위한 그 스트래러지가 되겠습니다. 논문의 메소드입니다. 라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곳에 Language Model F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Pre-trained Text Only LLM 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션이라는 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 박스로 해서 Vision Encoder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Pre-trained Vision Encoder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 부분과 이 파란색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단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Pre-trained LLM,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는 Pre-trained Text Only LLM F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비전 인코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Pre-trained Vision Encoder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로 빨간색 네모박스 부분인 프로젝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서, 이 피겨 1의 아래쪽에서 인풋이 올라와서,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윗방향으로 이 랭귀지 모델 쪽에다가 인풋이 인젝션, 그러니까 삽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랭귀지 리스폰스라고 하는 텍스트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Pre-trained Text Only LLM으로 라마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Pre-trained Vision Encoder로서는 VIT L14짜리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XV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Q는 랭귀지,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query 혹은 question, 중의적인 의미가 되겠죠. XQ가 되겠고, 그 다음에 XA는 answer, 그러니까는 랭귀지 형태, 텍스트 형태의 리스폰스인 answer를 의미하는 X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랭귀지 모델 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으나 둘 다 결국 랭귀지 모델 F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도 텍스트 형태로 나간다. 결국은 텍스트를 다루고자 설계가 되었던 Pre-trained LLM에다가 이미지와 텍스트 형태의 인스트럭션이 모두 다 함께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텍스트 형태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Q와 같은 경우는 이미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인베딩을 거쳐서 직접 LLM에 삽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XV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비전 인코더를 거쳐서 일단 5종의 인베딩된 형태, 인코딩된 형태로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ZV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ZV와 HQ가 서로 간의 그 인베딩 스페이스가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프로젝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에서는 ZV를 입력으로 취해서 HV라고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형태로 다시 인베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V와 HQ가 함께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모두 입력으로 취한 LLM이 랭귀지 리스폰스 XA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심플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션을 수행하고 있는 W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구조가 이 안에서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바 아키텍처를 제시한 이 저자들의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을 일단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 즉 이미지를 LLM의 인풋 형태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즉 비전 인코더와 프로젝션을 거쳐서 한다는 이 방식 자체를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프로젝션에 대해서 심플하게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지를 LLM 인풋으로, 그러니까 텍스트 온리 LLM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비전 인코더 프로젝션을 거침으로써 이 LLM 인풋 형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컨버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 즉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멀티모달을 위한 텍스트 온리 LLM의 사용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그런 구조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비전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인코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이미지 인베딩을 모두 취해서
이 LLM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의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디코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Visual Instruction 데이터 생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그 Problem Solution Contribution 소개를 할 때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기존 데이터를 리포메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바로 그 데이터 리포메이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데이터 리포메이션을 해야 했었는지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절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멀티모달,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멀티모달 데이터셋들은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타스크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스트럭션 팔로잉에 대한 데이터셋은 쿼리, 유저의 쿼리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스템의 answer들에 대한 페어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저가 인스트럭션을 주면 그에 대해서 시스템이 리스폰스 혹은 answer를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의 페어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기존의 멀티모달 데이터셋들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디코더 온리 LLM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GPT 시리즈를 비롯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디코더 온리 LLM들이 자연어로 쿼리를 넣었을 때, 그때 뭐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연어 쿼리를 넣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데 디코더 온리 LLM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네? 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디코더 온리 LLM을 사용해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을 만드는 가장 나이브한 방식의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XV, 그러니까는 비주얼 한 그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을 X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C는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와 캡션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 GPT야 혹은 뭐 그 디코더 온리 LLM아 XC처럼 설명하도록 만드는 유저의 쿼리, 질문을 만들어내도록 해봐 라고 LLM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쿼리들의 모음, 쿼리들의 셋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XQ들에 대한 예시가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는데 Describe the image concisely 등과 같이 굉장히 제너럴한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제너럴한 캡션을 생성하기에 적합한 그런 쿼리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성된 XQ들에 대하여서 요런 그 포맷으로 데이터 인스턴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요 데이터를 결국은 이 인스트럭션 팔로잉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포맷을 들여다보면 휴먼 땡땡 하고 스탑까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땡땡 하고 스탑까지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휴먼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고,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셋을 인스트럭션 팔로잉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이 휴먼 땡땡 뒤에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줬을 때 시스템은,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때 들어가는 그 휴먼의 인스트럭션은 XQ, 생성했던 XQ가 여기 들어가고, 이미지 XV는 어떤 형태로건 여기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탑하고 어시스턴트는 이미 주어져 있었던 캡션 데이터셋을, 캡션 텍스트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방식을 이 논문에서는 나이브한 데이터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나이브한 방법은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XQ와 XC가 사실 좀 밋밋한
밋밋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XC가 이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그냥 단순히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버시티가 부족하고 또 인덱스 리즈닝이 부족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의 리즈닝을 요구하는 캡션이나 또 그것을 요구하는 쿼리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또 다른 데이터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이 이 화면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XB 이미지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션 XC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 사물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 빅박스들에 대한 것을 이제 XB라고 지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코코 이미지 데이터셋이 이런 것들의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후에 먼저 사람이 직접 이것들을 보고 XQ1 그리고 XA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임의로 사람이 먼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답변상, 인스트럭션하고 리스폰스 쌍을 몇 개 정도 미리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굉장히 퀄리티도 높을 거예요. 다이버시티 하면서도 그리고 인덱스 리즈닝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제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후에 GPT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XC와 XB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XQ, XA 이것도 이미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위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것들을 함께 주면서 자 GPT야 XC, XB 그리고 퓨샷 example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미의 어떤 주어진 스타일에 해당이 되는 유저의 퀘스천, 유저의 query XQ와 어시스턴트의 answer XA 쌍들을 만들어내봐 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XQ, XA 쌍들과 그리고 GPT가 뱉어낸 XQ, XA 쌍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합집합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으로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스타일이라서 물결로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이 논문에서는 고려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세 가지 종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그림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Response Type 첫 번째는 Conversation이고요. 두 번째는 Detailed Description 라는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그냥 일반적인 캡션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자세한 디스크립션이 되겠어요. 컨버세이션은 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턴 이상의 여러 턴에 걸쳐서 퀘스천하면 앤서를 주고 퀘스천하면 앤서를 주고 하는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컴플렉스 리즈닝 이게 이제 인덱스 리즈닝을 겨냥을 한 그런 종류의 리스폰스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측 상단에 우측 중간쯤에 지금 컨텍스트 타입 2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XB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미지인 거죠. 여기에 빅박스들 XB들이 여기 있는데 이것들은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펄슨이 어느 구간 박스 안에 존재하는지 또 다른 펄슨은 어느 구간 박스에 존재하는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빅박스들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캡션도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또 다른 메타데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XB, 이것은 XC, 혹은 XB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어떤 차에다가 짐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캐리어들을 막 싣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 지금 짐 싣는 게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공간이 좀 부족한가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What challenges do these people face? 어떤 상황에 이 사람들이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사실 높은 수준의 추론이 가능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짐을 싣고 있구나. 뭐 차가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짐을 싣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컴플렉스 리즈닝,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종류의 혹은 세 가지 스타일의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GPT한테 부탁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서 사람한테 진짜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GPT한테 부탁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현재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모박스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 messages라고 되어 있고, 파이썬 문법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딕셔너리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시스템 입장에서의 어떤 제너럴한 어떤 인스트럭션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너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읽어보면 마치 정말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다 다이버스하게 퀘스천을 만들어내고 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롤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더 많이 덧붙여 가지고 퓨샷으로서 GPT한테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른쪽과 같이 캡션 데이터도 함께 주면서 이 캡션처럼 5개의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이 설명문이 주어져 있어. 이걸 바탕으로 컨버세이션들을 퀘스천 앤서 형태로 만들어내면 돼 라고 퓨샷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당연히 같은 형태로 해서 또 데이터셋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구축된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 팔로잉 샘플들은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캡션 있고, 그리고 이미지 있고,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 쿼리와 앤서에 대한 것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메타데이터 차원에서 바운딩 박스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들어낸 데이터셋의 총량은 158K가 되겠습니다. 컨버세이션 타입에 대해서는 58K,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종류에 대해서는 23K, 마지막 컴플렉스 리즈닝에 대한 것은 77K 해서 총 158K만큼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데이터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나이브한 방식의 파이프라인과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GPT가 만들어내 준 거라는 거예요. XQ뿐만이 아니라 XA도 만들어내 준 거잖아요. 반면 앞에서 봤었던 처음에 나이브한 버전으로 소개했던 것은 어시스턴트가 주는 답변은 이미 데이터상에 존재하던 캡션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써먹고 있거든요. 훨씬 밋밋하겠죠. 다이버스하지 않고. 자, 아무튼 이제 데이터 리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은 이쯤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 라바 모델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닝은 인스트럭션 튜닝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오브젝티브는 일반적인 오토 리그레시브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논문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데이터 리포메이션에 대한 방법을 앞서서 쭉 설명은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데이터셋은 서로 용도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인스트럭션 튜닝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진다고 앞서 소개를 드렸죠. 코코 이미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컨버세이션,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그리고 컴플렉스 리즈닝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들이 XQ, XA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인스트럭션 튜닝용으로 사용되는 포맷이 여기 테이블 2에 예시로 나와 있어요. 시스템 메시지가 먼저 주어지고 제너럴한 컨셉에서의 어떤 행동 강령이랄까요? 그런 거를 처음에 시스템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휴먼이 이렇게 인스트럭트를 주면 어시스턴트야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해서 인스트럭트 주고 앤서 하나 주고 인스트럭트 주고 앤서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XQ와 XA 간의 쿼리 형태가 페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X 인스트럭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 화면 오른쪽에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턴, 그러니까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첫 번째 대화에 해당되는 첫 번째 인스트럭트에 대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XQ 그리고 XV를 묶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XV가 먼저 나오고 XQ로 해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것을 인스트럭트로 넣어 주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XQ를 그냥 그대로 태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턴이 아닌 다음 턴들일 때 그때는 그냥 XQ를 XInstruct로 직접 활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턴에 해당되는 인스트럭트만 이 XV가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은 결국은 먼저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행동 강령을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쿼리를 주면 답변을 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미 이미지 한번 줬으니까 다시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쿼리 하나 또 주고 답변 주고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스탑 토큰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의 답변에 해당되는 것들 XA1이라든지 XA2 같은 것들도 다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 튜닝 할 때의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이 녹색으로 된 부분에 대한 로스들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습되는 LLM으로 하여금 여기까지가 시스템 차원에서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인스트럭트고 그 다음엔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잘 배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프로젝션 W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랭귀지 모델 여기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놈을 갖고 온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비전 인코더도 이제 프리트레인이 완료된 놈을 갖고 와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또 등장하니까 이놈들을 또 한 번 다시 프리트레이닝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프로젝션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번 수행을 한다 라는 의미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를 앞에 붙였으니까 W가 프로젝션이 한 번 더 뒤에 한 번 더 학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W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학습을 한다는 거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학습이니까 이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걸 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이 프로젝션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 인코더를 거치면서 변환되어지는 그것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력과 얼라인먼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프로젝션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CC3M이라는 데이터셋을 필터링해서 595K개만큼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얻어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하여서 나이브 데이터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논문에서 두 번째로 제시했던 파이프라인 말고 첫 번째로 제시했던 그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정답 부분을, 그러니까 어시스턴트가 생성해야 되는 부분을 이 데이터에 이미 존재하는 캡션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 굉장히 나이브한 방식의 데이터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프리트레이닝용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데이터셋에 의해서 트레이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피처의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처의 얼라인먼트를 위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이때 LLM, 녹색 부분, 그리고 비주얼 인코더, 파란색 부분, 이 두 부분은 프리즈를 시키고요.
픽스를 시키고요. 파라미터들을. 그리고 W에 해당되는 프로젝션 부분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파인 튜닝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되는 이 결과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백프로퍼게이션에 의해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때에는 비주얼 인코더 파트는 여전히 프리즈가 되고 LLM, 초록색 파트랑 그리고 붉은색 프로젝션 파트 이 두 개의 부분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챗봇 시나리오 상에서의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퀀터테이티브 이밸루에이션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와는 별개로 몇 가지 아웃 오브 도메인 케이스 스터디들도 결과물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 내용들은 우리는 이만큼 굉장히 어려운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울 만큼 좋은 답변을 생성해주고 있어 라는 케이스 스터디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논문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퀀터테이티브 이밸루에이션, 수치로 이야기하는 성능들입니다. 데이터는 코코 밸리데이션 스플릿에서 30개를 추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된 두 번째 인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QA 쌍들을 추출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바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취하는 게 XQ 그리고 XB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웃풋으로는 XA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비교 대상으로는 GPT-4가 이제 되겠는데요. GPT-4는 XQ와 XC 그리고 XB를 입력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게 텍스트 온리 모델이다 보니까 XB를 직접 입력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Q, XC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텍스트화해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입력으로 취해서 XA를 결과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바가 생성해낸 결과물과 GPT-4가 생성해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그 주체도 GPT-4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GPT-4한테 점수를 매기게끔 시켰다는 거죠. 이를테면 GPT-4야 너의 눈높이로 봤을 때 라바가 생성해낸 게 얼마나 잘한 것 같아? 너가 생성해낸 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한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풋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XQ, XC, XB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GPT-4가 생성해낸 XA를 주고 라바가 생성해낸 XA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아웃풋으로 이런 걸 생성해내도록 만드는 거죠. 1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helpfulness나 relevance, accuracy, 그리고 level of detail까지 다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줘 라고 GPT-4에게 자연어로 요청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결과를 일단 보면요. 여기서 그 full data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점차 데이터를 안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는 아예 데이터를 안 쓰는 것, 즉 인스트럭션 튜닝을 아예 안 한 게 맨 아래쪽이 되겠어요. 성능이 굉장히 낮죠. 자, full 데이터를 쓰면은 제일 성능이 높은 걸 알 수 있고, 이제 디테일 디스크립션 데이터셋과 컴플렉스 리즈닝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세 가지 종류의 테스트에 대해서 성능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conversation 전부와 그리고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조금, 컴플렉스 리즈닝에 대한 거 조금 썼을 때 이랬다. conversation만 썼을 때는 이랬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스트럭션 튜닝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하는 게 어마어마한 성능 게인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디테일드 디스크립션과 컴플렉스 리즈닝 데이터를 약간이라도, 가운데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이라도 가져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스트럭션 튜닝에 약간이라도 이놈들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인데요. 사이언스 QA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과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과학적인 어떤 난리지가 필요한 그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는데요. 우측 상단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림과 함께 컨텍스트가 주어져 있고 퀘스천이 주어집니다. Which type of force from the baby's hand opens the cabinet door? 하면은 이거는 이제 A와 B 중에 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답변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체인 오브 소트 그러니까는 네가 이렇게 답변을 내기까지의 과정도 설명해봐 라고 요청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데이터셋 사이즈는 21K이고 보시다시피 객관식 문제고요. 다양한 서브젝트와 토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용도로 데이터 스플릿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라바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추론 과정을 함께 사용을 해서 12 입학만큼 돌린 학습을 한 것을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표가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서브젝트 종류에 따라서 성능들도 나와 있고 컨텍스트 모달리티가 어떤 것인지 텍스트 컨텍스트인지 이미지 컨텍스트가 고려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 컨텍스트인지에 따라서도 분류해서 볼 수가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레이드, 어떤 수준에 대한 것인지 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드 넘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G16, G7부터 12. 여기 가로로 쭉 그어져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이 소타, 웹소드들의 성능 수치, 그리고 사람의 수치까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이 이제 실험을 직접 돌려서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GPT-4 거 결과물도 나와 있고 라바와 또 라바랑 GPT-4를 앙상블해서 취한 그런 결과물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라바를 혼자 사용을 했을 때도 꽤 좋은 결과를 얻은 걸 볼 수 있어요. 90.92, average 스코어 90.92를 얻어냈고 이것은 이제 소타라고 볼 수 있는 MMCOT, large와 비교했을 때에도 컴페어러블한 성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GPT-4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 온리로 입력을 취하고 그 아웃풋도 제공하는 걸 사용을 하다 보니 성능 수치가 이놈을 혼자 사용을 했을 때 게다가 또 투샷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재미있게도 라바와 GPT-4를 앙상블을 해봤다. 그랬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걸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앙상블 방식은 컴플레멘트라고 써져 있는데 GPT-4한테 먼저 물어보고 결과 생성이 실패했을 때 그 GPT-4가 못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됐을 때 라바의 결과를 취했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성능이 약간 올라가는 걸 봤는데 두 번째 방식인 저지는 뭐냐면 라바랑 GPT-4한테 둘 다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만들고 둘의 결과가 다를 때에만 GPT-4에게 다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GPT-4와 함께 앙상블 방식으로 이 멀티모달 상에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성능을 체크한 거는 자신들의 페이퍼가 최초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찰입니다. 라바의 아키텍처와 트레이닝 전략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기존의 데이터를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그 리포메이션 파이프라인 과정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아쉬운 부분은 페이퍼 구성이 사실 별로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읽기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GPT가 취하는 인풋과 라바가 취하는 인풋 그리고 또 아웃풋들을 명확하게 심볼로서 표기를 해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과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들 간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